학점은행제 통해 학점 전부 따셨다고 해도 안 하시면 절대 학위 안 나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안전하게 학점은행제를 시작하는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확실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우쌤입니다. 학점은행제는 일반 대학과는 다르게 학년제가 아닌 학점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대는 2년, 4년제는 4년이라는 기간을 정식으로 다녀야지 졸업장이 나오지만 학점은행제는 학점제이기 때문에 2년제는 80학점, 4년제는 140학점까지 채워주신다면 기간 관계없이 빠르게 학위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학점 취득 방법, 주의사항, 행정 절차까지 해서 본격적으로 학점은행제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점은행제는 인강 말고도 자격증, 독학사, 전접대 학점을 통해 학점을 메꿀 수 있다 보니 조기 졸업이 가능하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 중에서 기간 단축을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자격증 취득인데요. 전문학사 과정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자격증 최대 2개까지, 학사 과정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최대 3개까지 인정이 되는데 전공과 상관없는 자격증은 1개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대신 일반 학점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전공 자격증 학점은 전공 학점으로 인정이 되는데 전공 필수 학점으로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즉, 경영 전공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회계원리, 재무관리 같은 어려운 전필 과목을 굳이 수강하지 않고 자격증 학점을 통해서 충분히 이 전필 학점을 메꾸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전공 자격증 중에서 분류와 직무번호가 같은 자격증일 경우 하나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평생교육진흥원 사이트에서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직무번호가 같은지와 보유 중인 자격증이 학점 인정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평생교육진흥원 사이트 들어가서 학점 인정 대상 눌러주시고 자격 들어가서 조회해 주시면 되는데, 만약 현 상황에서 어떤 자격증을 따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분들은 댓글 혹은 우측 상단에 카톡 아이디 참고해서 연락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독학사는 인강과 자격증만으로 학점 충족이 안 될 경우 추가로 학점을 더 메꾸는 용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독학사에 대해 쉽게 이해하시려면 검정고시 개념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은 단계별로 1년에 한 번씩 보실 수 있고요. 독학사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뉘는데 독학사로만 학위 따는 게 아니라면 학점은행제 학생들은 보통 1단계와 2단계 정도만 응시하는 편이며, 1단계는 교양 기초 과목으로 과목당 4학점, 최대 5과목 응시하실 수 있으며, 2단계는 전공 기초 과목으로 과목당 5학점, 최대 6과목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100점 만점 중에 60점 이상이면 학점 인정이 되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독학사는 과목에 따라 난이도 차이도 있고 자격증과 마찬가지로 인강으로 수료한 과목과 독학사 과목이 중복되면 학점 인정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과목이 쉽고 어떤 과목으로 공부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제 인적사항 참고해서 연락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학점 취득 방법인 전접대 학점은 이전 대학교에서 수강한 학점들을 의미합니다. 즉, 새로 취득하는 학점이 아닌 이미 갖고 있는 학점을 활용하는 거라 보시면 되는데, 만약 대학교를 중퇴했거나 전문대를 졸업하셨다면 F학점을 제외한 모든 학점들을 가져와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대는 최대 80학점까지, 3년제는 최대 120학점까지 활용하실 수 있는데 4년제 졸업자는 안타깝게도 학점 활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4년제 졸업자분들은 타전공 제도라는 게 있는데, 타전공은 4년제 학사를 따기 위해 140학점이 아닌 전공 48학점만 빠르게 확보해 주시면 빠른 학사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때 전공 자격증 1개도 인정되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접대 학점을 끌고 오게 될 때 과목명과 학점은 그대로 가져올 수 있으나 학점은행제 학위 과정에 따라 이수 구분이 변경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전공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달라서입니다. 교양 과목은 거의 그대로 인정이 되는데 전공 과목은 그대로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검증된 멘토 통해 정확한 학습 진단을 받으신 이후에 과정을 진행해 주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전접대 학점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톡으로 성적증명서 보내주시면 빠르게 확인해서 정확한 학습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점은행제도 일반 대학교처럼 1학기, 2학기로 나뉘는데요. 1학기는 11월부터 그 다음 연도 5월까지 달마다 열리고 2학기는 5월부터 11월까지 달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과정을 빠르게 끝내고 싶다고 해서 한 학기에 인강을 제한 없이 듣게 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등록할 수 있는 학점이 학기와 연별로 제한이 되기 때문인데요. 학점은행제는 한 학기 최대 8과목, 1년에는 최대 14과목 수강하실 수 있기 때문에 첫 학기에 8과목을 진행하셨다면 그 다음 학기에는 6과목을 진행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만약 5월부터 11월 사이에 열리는 2학기 기수로 최대 8과목을 수강하셨다면 그 다음 학기는 다음 연도 1학기 기수이기 때문에 해가 바뀌어서 리셋되는 개념이라 다시 최대 8과목 수강이 가능하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교육원에서 최대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이 전문학사는 60학점, 학사과정은 105학점까지만 인정이 가능한데요. 한 교육원에서 위 학점보다 초과해서 듣게 되실 경우 초과된 학점은 학점 인정이 어려우니 이 부분 꼭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주의사항으로는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할 때 의무 18학점이라는 게 있는데요. 즉, 자격증, 독학사, 전적대 학점만으로 학점을 충족했다고 해도 최소 18학점은 인강으로 채워주셔야 학점은행제로 학위 신청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 학위 따르는 분들은 최소 6과목 이상은 꼭 수업으로 메꿔주셔야 되는 부분도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학점은행제 통해 학점을 전부 따셨다고 해도 학습자 등록을 안 하시면 절대 학위 안 나옵니다. 학점은행제는 대학이 아니라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학점은행제 관련 행정 절차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홈페이지에서 따로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행정 절차인 학습자 등록은 본격적으로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 취득을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국가에 신고하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학습자 등록을 하기 전에 수업을 미리 들어도 상관은 없고요. 다만 학위 신청 75일 전에는 꼭 학습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점 등록은 내가 수강한 과목들, 합격한 자격증, 독학사 과목, 전적대 학점을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학습자 등록과 동일하게 1월, 4월, 7월, 10월에 가능하며 학점 등록은 그때그때 기한에 맞춰서 바로 해주셔도 되고 나중에 몰아서 해주셔도 됩니다.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전적대 학점은 자체적으로 심의하는 기간이 있다 보니 기간이 좀 소요될 수 있어서 전적대 학점만큼은 미리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행정 절차인 학위 신청은 1월, 7월에만 가능한데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자면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가 학위 신청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학위는 그 다음 달에 나오신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학위 신청 전에는 학습자 등록과 학점 등록이 꼭 다 완료가 되어 있어야 하니 나중에 몰아서 하시는 것보다 미리 해주시는 쪽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학점 취득 방법, 주의사항, 행정 절차까지 해서 본격적으로 학점은행제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세한 상담이나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단순 상담 경우엔 별도 비용이 소요가 되지 않으니까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